제가 물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공부가 반드시 뭐든지 놀이식으로 재미 위주로 할 수는 없다. 앉아서 엉덩이의 힘으로 이 종이를 다 쓰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방학을 맞아서 이 방학의 계획을 세우고 좀 방향을 잡아가는 것에 대한 영상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학 공부에 관련된 내용은 개정 출간된 초등 방학 공부 처방전이라는 책에서 더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요 말씀드릴 것은요 조금 더 재미있게 복습하는 방법이에요. 이 복습 기간에 이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또 학기 중에도 이 방법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학을 오답 노트를 써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요. 학기 중에는 어떻게 이제 복습을 하냐면 1단원을 풀었어요. 그러면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 틀린 문제를 2단원을 풀고 나서 다시 틀린 문제를 또 풀어보는 거예요. 1단원부터 2단원까지 틀린 문제만. 그러면 1단원에서는 아까 틀린 문제를 다시 두 번째 푸는 거니까 10문제가 총 틀렸다면은 다시 풀면 10문제 중에서 뭐 한 5문제로 다시 두 번째 틀린 문제 줄어들었고 2단원에서 새로 틀린 문제가 8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또 3단원을 풀고 나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 때는 1단원에서 두 번 틀렸던 5문제, 2단원에서 한 번 틀렸던 8문제, 또 3단원에서 틀린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문제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반복해서 풀어가죠. 그때 이제 틀린 문제를 다시 푼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지루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요런 이제 일회용 숟가락도 괜찮고요. 병뚜껑도 괜찮고요. 평소에 모아놓은 아이스크림 막대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학습 준비물로 교실에서 쓰려고 산 거라서 이렇게 좀 색깔도 예쁘게 칠해져 있는 아이스크림 막대이긴 하지만요. 이제 평소에 아이스크림 막대를 모아가지고 또는 일회용 숟가락을 모아가지고 1번부터 이렇게 번호를 써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해서 그냥 만능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이런 데다가 써놓으면은 그냥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단원에서 틀린 문제가 8문제였다. 그러면 번호를 매기는 거죠. 1번부터 번호를 매기면 8번까지 번호가 매겨질 거예요. 1번부터 8번까지 써져 있는 이렇게 8개만 딱 해가지고 여기서 뽑는 거죠. 뽑았는데 3이 나왔다. 그러면 3에 써져 있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나올까? 5가 나왔다. 그럼 5가 써져 있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랜덤의 느낌으로 재미있게 오답을 풀 수가 있죠. 그렇게 학기 중에 풀어왔다면 이제 정말 여러 번 푼 문제들만 오답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중에서 3번 이상 틀린 문제 또는 4번 이상 틀린 문제 그렇게 3번, 4번 못 풀었다고 한다면 이제 틀린 문제를 번호를 다시 처음부터 매겨서 뽑기를 해가지고 풀면 이 오답을 푸는 것이라는 건 굉장히 지루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요, 사회랑 과학의 복습이죠. 이 사회랑 과학을 복습을 할 때에는 제가 교과 어휘들을 중심으로 복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단원의 마무리 뒤쪽에, 교과서 뒤쪽에 나와 있는 이 한두 쪽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과 어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전체적인 그 교과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 교과 어휘들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일상 어휘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과서를 쭉 보시면은 핵심 교과 어휘에는 중간중간에 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리 수첩을 하나 사가지고 고리가 있고 이렇게 흰색 종이가 있죠. 꼭 고리 수첩이 아니라 집에 있는 어떤 종이를 사용해서 해도 됩니다. 핵심 교과 어휘로 지도라는 게 나왔으면 지도라고 쓰고 그 뒤쪽에다가 지도의 뜻을 써보는 거죠. 그 다음 또 등고선이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 등고선 또 다른 앞에다가 쓰고 뒤에다가 그 등고선의 뜻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스피드 퀴즈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명이 뜻 설명되어 있는 거를 보고 말을 하면은 다른 한 명이 맞추는 거죠. 또는 이제 몸으로 말해요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지도 뭐 이거를 보면은 그 지도를 몸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거나 말로 하지 않고 표현을 했을 때 어떤 교과 어휘들이 모여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 맞추는 입장을 아이가 해도 되고 부모가 해도 되고 돌아가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어휘들을 어떤 고리수첩에다가 모아서 몸으로 말해요, 그림으로 말해요와 같은 것들을 하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이 교과 어휘들을 복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막대와 고리수첩을 활용한 이 수학과 사회과학의 복습 방법, 재미있게 복습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재미있게 아니면은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응용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물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공부가 반드시 뭐든지 놀이식으로 재미 위주로 할 수는 없다. 앉아서 엉덩이의 힘으로 이 종이를 다 쓰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